이거 그냥 내리면 될까요? 그 뒤로 그 저기 프로젝터 틀게요. 예예. 그 저거 위에 거 좀 꺼. 그쪽 위에 거 좀 꺼. 먼저 이렇게 여러 성인들과 어르신들 모인 자리에서 정말 개구리 앞에 얼치니가 아주 까부듯이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제가 로 현지에서 느낀 거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느낀 거를 좀 이렇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은혜 아니게 이 자리가 섰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회장님과 여러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리를 공부를 했고요. 근데 물리를 공부하고 싶어서 우주물리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 간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의 꿈이라서 나이가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35살 늦은 나이에 모든 걸 팽개치고 독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대학교 막 들어온 학생들하고 같이 독일 제도를 알아야 되고 또 수업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독일 시스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문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난한 독일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보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가가지고 아직까지 못 마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천부경을 대한 것은 석사 논문을 쓸 때 천부경을 대했습니다. 그 이전부터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많이 관심이 있었지만은 석사 논문 제목이 우주 팽창 개수에 대한 허블상수, 그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허블상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주가 팽창하는 그 개수,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석사 논문 하는 도중에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도중에 천부경을 접했고 천부경을 접하는 순간에 이제 저자 선생님이 이제 쓰신 그 글을 보자마자 제가 있는 49절에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발떡 그냥 잃어버렸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들고 그 넓은 연구실을 막 웃으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이게 우리 천체물리가 우리 조상님들이 벌써 다 해놓으셨구나. 해놓으신 걸 우리가 그동안 세월 많이 잊어먹었고 또 이제 많이 서양이 뒤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학문을 나도 배우러 왔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우리 천부경을 해석한 걸 그 숫자로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고 우리 그걸 너무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석사 논문을 그걸 마치고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한테도 이쪽 방향으로 천부경 쪽으로 쓰게 되니까 천부경은 전혀 모르죠. 우리 교수님, 특히 유럽 사람들은 천부경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하고 이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민족이 우리 것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우주론, 동양의 우주론이 나온 것이 확실하니까 난 이쪽 방에 쓰겠다. 교수도 회의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교수하고 계속 논의하는 가운데 많은 칭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종교인도 아니고 또 철학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는 제가 여러 분들이 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그쪽 분야는 제가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해석하신 분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평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과학적이고 천체물리, 우주론 쪽으로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천부경을 제가 들어가기 전에 현재 전 세계의 천체물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선생님들은 이제 천부경을 다 아시리라 보고 또 천부경 이제 나중에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미리 연상을 좀 하세요. 인정을 하시면 이 현대 천체물리 우주론이
우리 거 맞게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좀 하실 거예요. 그때 먼저 보시고 지금 여기 이제 서양의 고대와 중세 및 현대 우주론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 먼저 대략적인 것만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 시스템을 수분지와 목표 천연명 지금 우리가 별을 또 나오겠지만 별은 그야말로 가스 덩어리잖아요. 그 가스가 뭉쳐서 어마어마한 세월을 지나서 압력과 밀도, 온도 등등이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하나의 고체 덩어리에서 또 아니면 물이 채워져 있는 이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여기 이제 토성이라든지 또 각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달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또 여기 보시다시피 지구에 또 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화성과 유피터라든지 유피터라는 목성 그런 등등이 가지고 있는 그 달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이저 1, 2호가 지나가면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특히 천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화성이라든지 목성도 보실 수 있지만 혹시 토성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정말 까만 우주에 보석이 떠 있는 것처럼 바로 보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먼지와 가스 덩어리로 이렇게 좀 둘러싸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어두우면 좀 이거 하나 더 그거 꺼버려봐. 오우, 잘 본다. 여기 불빛 때문에 좀 그렇지만 저것도 꺼야 돼요. 저 위에 저쪽 거 꺼버려. 저 바깥에 거. 다 꺼져. 저쪽 거 꺼버려봐. 다 꺼져. 네, 여기 이제 우리가 갈락시 이걸 좀 여러분 갈락시는 이제 은하를 보실 수 갤럭시. 있는데요. 이 까만 우주의 이게 까만 그 바탕에 수많은 은하와 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들이 모여 있는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어떤 거라고 생각되세요? 주치사?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가스 덩어리니까요. 그런 태양과 비슷한 것들이 여기 떠 있는 거예요. 태양과 비슷한 것들이. 별들이 모아지고 흩어지는 장면을 여기서 불규칙적인 그런 갈락시 은하가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하가 부딪히면서 은하끼리 부딪히고 또 헤어지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녀가 있고 암컷과 수컷이 있고 음과 양이 있듯이 우주에 떠있는 별, 또 은하, 성단들은 하나씩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거의 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천부경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 반드시 쌍으로 같이 돌아가요. 그럼요. 혼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는 이 지구에서 약 220만 광년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입니다. 우리가 세분 은하수에서 빛의 속도로 220만에 가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다시 말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220만 년 전에 반짝인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다음에 이 갈락시를 옆으로 본 거, 그다음에 위에서 쳐다보는 거. 왜냐면은 좀 이따 이제 이 관찰하는 만원경이 나오는데요. 이 만원경이 이제 전 우주를 다 사방으로 보니까 옆으로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바로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 이제 그 각종 그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은하, 별의 탄생, 별의 소멸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스덩어리 등등을 보여주는 거고요. 참 아름답죠? 네.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서 만들어진 거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반드시 머릿속에는 천부경으로 연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지금 좀 가스 덩어리, 지금 최근에 우리 천체 물리학자들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이렇게 끈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끈 이론이라 해가지고 우리 안녕 우주가 성운이 탄생이 될 때 이런 고리식으로 탄생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와. 자, 이런 은하 같은 경우 정말 이거 은하를 잘 보시면 우리 태극문이 좀 생각이 드시죠. 태극. 네, 좀 나중에 또 다 나오실 거지만 이건 구상성당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는 구상성당 같은 거. 우리 은하수를 옆으로 보는 거고요. 평면으로. 이것이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서 한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지만 여러 부분을 잘라서 전부 다 잘라가지고 한 부분 함께 묻히고 연결해 조합을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이 별 하나 사이사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은 거죠. 저기 시구가 적어서 이게 이런 것은 이제 빛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별이 폭발했을 때 아니면 커다란 성운이 폭발이 됐을 때 일로 가스가 생겨가지고 가스의 차단에 의해서 빛이 못 들어오는 거죠. 어두운 부분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다 관찰하려면 보통 이렇게 지상에 세워져 있는 망원경 가지고는 보실 수가 없어요. 전파 망원경 아니면 우리 지구에서 약 550km 떨어져 있는 허블 망원경, 직경이 한 2.5m짜리 허블 망원경이 전 우주를 조작함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지역을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10년간 허블 망원경으로 모은 것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됐다고 좀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없었어. 그 다음에 은하가 충돌하는 장면. 그러니까 또 다시 천부경을 또 말씀드리면 상생과 상극, 밀어내고 작용과 반작용 등등이 적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또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떤 거는 빨아들여가고 어떤 거는 또 남한테 빨려가고 그런 것이 우주 내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는 이런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 태양이 있는 지점은 이 지점이 있죠. 태양. 예전에 허셀이라는 사람이 18세기 말에 자기가 관측한 별의 수를 가지고 은하수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천문학책에 보시면 바로 이게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밤하늘에 우리가 보는 은하수의 장면이에요. 밤하늘에. 그러니까 우리 은하수 가운데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이것이 약 10만 광년이고요. 폭이 10만 광년.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약 1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우리 태양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돌아가면서 태양계 자체도 돌아가면서 그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분지연 목도 천명이 돌아가면서 또 지구는 아까 보신 대로 달이 또 돌아가죠. 계속 연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부경을. 바로 이것이 허블 망원경입니다. 허블 망원경이 약 지상에서부터 약 600m 좀 안 되는 상공을 지상에서 이제 컴퓨터 조작으로 해서 이것이 방향을 맞춰주죠. 방향을 맞추면 물론 여기 이제 태양 에너지 이용해가지고 그 어느 부분을 초점을 해서 우주의 어느 부분을 촬영하자 그러면 이제 맞춰서 아까도 같은 그런 우주 사진을 찍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 보시는 이 수많은 이런 별빛 아니면 또 그 전에 보실 때 이런 별빛이나 은하수의 빛도 그냥 바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빛은 입자도 될 수 있고 파동도 될 수 있어요.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도 되고 파동이 되는 게 전부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 장면은 뭘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 있는 뒤편에 있는 별을 보는 거예요. 이 별빛이 여기 와서 가려져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별빛을 퀘이사라는 굉장히 우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퀘이사라는 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저 멀리를 가고 있어요.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별빛을 보려고 했더니 앞에 있는 이런 은하라든지 다른 강력한 별에 의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 별빛은 사방으로 다 나가겠죠. 사방으로. 네. 빛은 뭐 사방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할 때 빛이 일로 이쪽 방향으로 온다고 생각할 때 보면은 여기 있는 은하에 의해서 중력 작용이 돼가지고 별빛이 꺾어져요.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지 않고 일로 꺾여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별빛은 직선으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이쪽에 있는 별을 보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별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 점으로 보여요. 별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물체가 은하라든지 뭐 어떤 별이라든지 물체가 있을 거 아니야. 별빛도 휘어진다. 왜? 강력한 중력 작용을 받아서. 그래서 별빛도 휘어지는 것을 또 증명을 했어요. 왜 이 중력 렌즈를 설명을 드리냐면은 은하가 모든 별이나 은하는 우리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이 퀘이사를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요. 퀘이사를 보고 확인했어요.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요. 여기 보시는 이런 은하라든지 보면 이렇게 약간 호 비슷하게 좀 보이죠? 띠 같은 게. 그죠? 띠 같은 게 뭐 정확히 안 보이고. 그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중력 렌즈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길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 우기종을 좀 멋있는 그림을 보셨고, 자, 그 서양 사람들의 고대와 중세와 현대 어떻게 우주를 생각했느냐. 여기 보시면 이거는 현재 문헌상에 나오는 것만 보여드립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은 우주의 근본은 물이라고 그랬고, 아나시메네스는 여기는 공기라고 그랬어요. 모든 우주의 존재는 물이고 공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BC 500년경에는 데모크리토스가 우주는 원자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원리 잘 아시다시피 기하학으로 우주를 또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플라톤은 이제 행성 운동, 타운 운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 그 당시부터 벌써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인데 과학이 뭘 발달했겠고 어떤 뭐 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에 의하면 그냥 육안으로 오랜 관찰을 통해서 우주를 생각하고 우주 구조를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우주가 있고, 다시 말해서 지구 중심의 운론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천체가 돌아간다고. 그다음에 플로테마이오스는 이 두 개의 주 전원이 있어가지고 같이 돌아가면서 이런 가운데 중심이 아니라 다른 데 중심이 있어가지고 두 개의 주 전원 운동을 한다고 또 주장을 했어요.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제가 좀 생략하겠지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철학적으로 집어넣은 것은 우주에는 객체이고 지배자 있고 이런 뭐 철학적인 얘기라든지 또는 지배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이제 신의 영역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우주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항성 궤도 운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2중천설 12개의 하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12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C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고, 그래서 그러면 세월이 가면서 여기 특히 프톨레마이오스가 낸 그 천문학책 알마게스라서 굉장히 중요한 천문학책으로 좀 우리 과학계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마찬가지 태양도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나머지도 여기서부터 또 자체적으로 또 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 중심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10중천설이 아니고 하필이 왜 또 12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이건 천문학에서도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중세 때 또 넘어오게 되면요, 이것은 천문학은 주로 사막에 살고 있는 그 베두인족이나 아랍 사람들이 사막을 걸으면서 밤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발달된 것이 천문학적인 많이 발달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또 전파되면서 그다음에 또 이게 종교하고도 많이 또 부딪히게 되죠. 종교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알마게스트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알마게스트하고 기독교 신학하고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론이 또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티코 브라이가 브라이는 이제 지구 중심 우주 체계 또 이게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하고 좀 얘기 다르죠. 아까는 이제 지구 중심으로 쓰는데 태양 중심으로 쓰는 것이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근데 수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에테르로 차 있고 에테르가 흐르면 행성과 기타 천체들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형성됐다고 했어요. 우주구조가. 그래서 에테르라는 것은 과학적 전자기 효과를 전파시키는 내진을 받는데 결국 에테르는 없다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어떤 이렇게 그를 지나면서 우리 또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케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타움 궤도로 해서 유명한 세 가지 법칙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은 태양을 가까이 지날 때의 면적하고 멀리 지날 때의 면적은 다 똑같다. 그런 걸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중요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원이 있고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죠. 그럼 또 다 천문에서 원방과학으로 또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원경이 나오기 때문에 만원경을 관측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성을 관찰한다든지 또 우리 주변에 도는 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관측하는 그런 과학 장비가 이제 발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작 뉴턴과는 물체의 법칙을 해서 모든 물체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법칙을 얘기해서 우주가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한다는 것, 작은 물질뿐만 아니라 행성과 행성 사이, 태양과 우리 행성 사이 등등을 이것을 이제 뉴턴은 이렇게 또 설명해서 당연히 점점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우주를 볼 때에는 여기 굉장히 우리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중세주는 꽉 막힌 거로 봤습니다. 꽉 막혀서 바깥을 보는 것이 우리 과학자들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이 우주 바깥에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꽉 막힌 이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상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천체 장비 외에는 천문 관측할 때 중세에는 어떤 관측을 자료를 관측기를 썼냐면 이거는 제가 학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전 유럽의 박물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하고 연구소를 혹시 특히 유럽의 박물관들은 나이나이 훔쳐온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좀 많아서 혹시 우리나라 것도 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동양 것도 가 있지 않을까를 눈을 부라리고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걸으면서 전국을 좀 다녔고요. 지금은 이제 터키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 실크로드의 마지막 그 부분이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난번에는 북부에 있는 이스탄불, 그 다음에 남부 쪽으로 안탈리아, 아나이니아, 시대 북쪽 지역을 지금 두고 있고요. 중부 터키를 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각종 해시계 또 각종 측정 기구들이 여기 많이 제가 지금 네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 별의 관측 고도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별의 관측을 이제 고도를 측정하는 거죠. 이것은 크게 하는 거고, 또 이런 것은 작은 책상 위에서. 여기 보시는 이 혼천의 지지난주에 KBS에서 계속 한국의 유물 그래가지고 아마 일주일 내내 나왔는데요. 자, 이것이 저는 확실하게 우리 원방과 이론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더 영국 옥스포드에 있는 보물창고를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5층이 전부 다 보물창고예요. 이래저래 깜깜한데 우리 전문가들이 할 때는 이 사전에 예약을 해서 들어가게 했더니 거기에 이제 각 나라에서 온 그런 관측기구들이 다 보물로 조용히 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마당에 나와보니까 이 기둥에 수많은 해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생략하느라고 이거 좀 안 보여드리는데요. 수많은 해시계. 지금도 유럽에 아마 저 큰 도시나 큰 성당에 나 그 시청사에 보시면 지금도 해시계가 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수분자 목대 천원요. 그것은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큰 것도 워터물 전부 다 그대로 있고요. 마찬가지 사방으로 이것도 지붕 꼭대기에 지금도 다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발견한 겁니다. 우리 거죠? 네. 여기에 코리아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880년대 그때 우리 걸 가져간 그 해시계. 이거 보는 순간에 막 화도 나고 반갑고. 지금 수많은 것도 원래 다녔는지.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관측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숨을 내는지 좀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별은 맨 처음에 깜깜한 우주라고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탄생됐던 대폭발은 저희들 과학자들이 볼 때는 3초 만에 우주가 형성됐다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폭발해서. 그래서 이런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물질이 모여가지고 가장 작은 입자, 나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뭉치기 시작을 해서 별을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별이 사라져가는 장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세월에 걸쳐서 여기 보시면 380광년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별이 탄생과 죽음을 볼 수 있는, 이것도 더 정확히 보시면요. 네, 이거를 어떻게 다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고전역학에서 과학자들이 정지대 있을 때와 움직일 때에 각각의 과학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큰 운동할 때와 또 우리 작은 소립자들이 운동할 때를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면은 옛날 고전역학을 양자역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분들이 애를 많이 쓰였지만은 그래서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은 인류의 재앙인 원폭이 떨어질 때 이분은 자기 연구실에서 안 나왔죠. 원폭을 결국은 이게 핵 에너지를 얼만큼 인류의 재앙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냥 떨어뜨렸죠. 이분은 자기 연구실에서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번에 떨어질 때. 자, 그러면 별이 진화가 될 때 여기에 수소를 태움과 동시에 이제 탄소도 태우면서 별이 하나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전부 다 미시세계입니다. 미시세계. 수소 거기에 이제 수소를 또 저기는 양성자 나오고 중성자 나오고 뭐 전자자 나오고 그렇죠. 네. 자동차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양성자 반응 보시는 거지만 또 탄소, 질소, 산소가 또 주기적으로 작용해서 계속 폭발하고 나눠지고 폭발이 나눠지면서 서로 뭉쳐지고 하다 보니까 별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있는 함부르크는 우리 성훈이 축구 선수가 좀 딴 데로 갔지만 그 선수가 뛰었던 함부르크 축구장이 있는 그 바로 밑에 지하 100m 들어가서 직경 10m가 원블레 2km를 달리고 있는 초가속기가 있습니다. 초가속기는 뭐냐면 계속 돌리다가 이 마지막 입자를 깨뜨리는 거예요. 계속 가속을 시키다가 나중에 깨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은 노벨 물리학상. 거기 이제 박사만 약 3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포항공도도 있다는데 거기 좀 작은 거고요. 연구실에도.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하나하나 줄 때마다. 그래서 수소에서 헬륨이 발생이 되고. 그런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를 한번 좀 보시면 우주에는 수소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도 철, 산소 이렇게 나눠지고, 지구, 그다음에 사람의 몸 이렇게 이제 원소를 우리가 분리한다면 이런 원소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마찬가지 우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팽창하면서 폭발하면서 떨어져 있던 수많은 그런 물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아까와 같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우주, 지구, 사람 몸에 사람 몸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가 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성간물질은 별과 별 사이의 성과 성운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그 물질, 가스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들이 탄생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점점점 이것이 온도가 높아지고 또 커지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수많은 별들 조사해 보니까 HR도라고 해가지고 혹시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밝기를 얘기하고 이거는 스펙트럼 우리가 별을 너무 멀리 있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연구하냐면 좀 이따 나옵니다. 별빛이 보내주는 그 별빛을 분석을 해요. 스펙트럼으로 빠져놓죠 파란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선 자외선쪽으로 그걸 분석을 해서 그 별에는 무슨 가스가 많구나 그런 것을 이제 별의 우리가 특성을 알게 되고 그것도 결국은 별의 탄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별들이 여기 이 선상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 선상에 다 있는데 여기 이제 태양한 요구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나중에 밝기가 더 커지면서 순환한 것을 결국 떨어지는 결국은 이제 별의 마지막 가는 별의 주기성입니다. 그게 주기성이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O, B, A, F 이런 우리가 외우시기 위해서 이제 혹시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는 O, B, O, Fine Girl, Kiss Me Right Now 아름다운 son이에요. 나한테 뽀뽀해달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합치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주결성이 있어 태양은 현재 여기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은 곡선에 여기다가 이제 모든 별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별의 그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 원의 점 찍은 것은 태양의 크기를 말해요. 그 태양의 크기가
커지고 그다음에 열대, 백대 점점 커져요. 질량이 커지면서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빛으로 이루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별이 아까 이제 여기 주계열성 이런 주계열성이 있다가 점점 이제 확장이 돼서 어떤 게 폭발이 돼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성운이 돼가지고 별이 마지막 가는 길의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별 하나 탄생과 이제 하나하나에 보시면 헬륨과 수소가 어떤 구조로 돼 있으면서 별이 탄생되는 것을 여기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헬륨이 4개의 수소가 작용이 돼서 좀 약간 과학 시간 돼서 죄송합니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발생되고 이 에너지가 또 옆에 걸 또 건드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용한 것이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쪽에는 헬륨이 많고 또 수축과 압축이 돼가지고 팽창이 돼가지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가스 덩어리로서 별빛이 나오는 거고 별빛 자체가 폭발해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별이 폭발하는 장면은 하고 가스가 나가고 장면에서 이런 것을 지나면서 이제 별이 탄생과 마지막 가는 장면은 이제 블랙홀이 해가지고 블랙홀은 모든 빛도 빨아들여요. 모든 아까 말씀드린 별빛 자체가 에너지고 그 에너지 자체 빨아들이니까 별빛이 바깥에 안 나오죠. 별빛이 안 나오니까 별이 사라지고 마지막 갔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블랙홀은 어디 있는 건 우리가 보여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빛 자체도 우리가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제 중성자 별이 해가지고 별이 마지막 커졌다가 다시 쪼그라들면서 엄청나게 에너지가 센 그런 중성자 별이 돼서 결국은 이제 블랙홀로 가게 되는 별의 일생을 좀 잠깐 보여드렸고요. 전부 다 이런 반응이 됩니다. 이런 반응이. 맨 처음에 이렇게 원소들이 작용했다가 많은 원소가 만들어지죠.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생명체가 만들어져요. 이것을 다시 한번 순환으로 생각하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부경에서 나오는 순환과 반복. 그래서 결국 블랙홀로 가는 장면을 이제 초신성은 기록이 다 나옵니다. 1500년대에 유럽과 동양에서 별빛이 갑자기 환해진 걸 그래서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신성 폭발로 그 당시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원소가 생성하는 것 좀 아까 전 말씀드렸고 물질이 순환하는 것도 계속 순환과 반복해서 이 별이 탄생이 되고 물질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별이라든지 또 수많은 행성들이 보여지는 장면을 지금 다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여기 양전자 제가 이제 더 작은 입자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입자를 아까 이 계속 폭발해서 나오는데 헬륨도 나오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소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지 않을까. 그걸 조사해봐서 그랬더니 이제 더 작은 입자가 계속 쪼개지더라 이래요. 그런데 별빛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눈 육안으로 봤을 때 오리온 자리하고 이것을 그대로 표시한 것이 이제 우리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해가지고 별의 밝기 크기대로 큰 거는 밖에 나오는 것은 크게 구멍을 크게 어두운 것은 구멍을 작게 이렇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우리가 고구려 때 만든 것을 또 이어받아서 전문 때 얻는 것이 지금 이제 경복궁에 전시되어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돌에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약 1400개의 별이. 자, 아까 제가 그런 관측기구 있었지만은 관측기관은 벌써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보고 20세기 때는 그런 수많은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수소면 수소, 헬륨은 헬륨, 그 수많은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그것을 분석하려면은 스펙트럼 가지고 분석하는 수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그다음에 이제 빨간 쪽으로는 파장이 긴 거, 그다음에 이런 브라스전 파장이 짧은 쪽.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주선을 현재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은 이 집을 뚫는 것도 있고 뭐 밟는 거 지하 한참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방금 제가 실험실에 다시 했지만 뜨면 오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 상태로 있을 때 정상 상태로 있을 때는 우주의 선도 정상으로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특히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현장에 직접 봤는데 몸이 굉장히 아프셔도 뭐 어디 암에 걸리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우주선이 곡선이 돌아가요. 자연 상태 아니기 때문에 자연 상태 아닌 걸 이렇게 통과하지 합니다. 그것을 그런 원리를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암 치료법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우주선을 이용한 암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술 안 하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아주 극비적으로 지금 아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광원 빛이 있으면 그 파장에 따라서 각각 이게 돌전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주가 특이점에서 폭발해 가지고 이제 평면으로 본 겁니다. 평면으로. 그래서 이제 은하가 만들어지고 또 성단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보여드리는데요. 마찬가지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나갔는데 137억 년이 지나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여기서 빛이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쪽은 마찬가지. 이쪽은 저 나왔다고 우리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 여기 빅뱅을 해서 나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반응과 반응에서 작용해가지고 이제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주 끝에서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오는 그것을 전파를 잡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빅뱅 후 38년이 지난 후에 광선만 잡아놓은 거예요. 우주의 형태를 잡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수많은 가스를.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위성보다 더 발달한 걸 더 자세히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폭발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복사파라고 그래요. 복사파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빅뱅 이론이 이제 증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원초부터 지금까지 오는 장면을. 그래서 이것을 허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모든 행성의 속도는 거리에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허블 상수.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을 쓴 건데요. 은하의 속도와 거리 사이 관계가 이렇게 이제 비례 관계로 해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H가 50일 경우, 이 H가 50일 경우, 그래서 약 193억 년이 나오는데 대개 3분의 1은 좀 감해줘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137억 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 H 값이 500에서 600 사이였었어요. 그때는 계산해 보니까 우주의 나이가 짧았는데 지금 더 발달해가지고 5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137억 년을 우리가 그나마 정확하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너무 기니까 파세크라는 단위를 써요. 킬로미터도 아니고 마일도 아니고 또 광년도 아니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AU로 잡았을 때 거기에 3600분의 1초 만큼의 각도만큼 떨어진 별을 요것을 우리 1파세크를 하자. 우리가 3.21인 광년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매각 거기다가 또 10의 6승으로 또 계산을 100만 우주를 그렇게밖에 우리가 계산이 될 수가 없죠. 작은 단위가 아니니까.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까 그 만원경도 허블 이름을 따서 허블 만원경으로 준 거고요. 그래서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이게 허블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적색 편입 측정 결과 외부 은하들의 후퇴 속도는 은하의 거리에 비례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정면에
네, 여기 나오네요. 이 빛을 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가 막 기적을 울리고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멀어져 가는 거. 멀어져 가고 이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멀어져 갈 때는 기적 소리 점점 작아지죠. 예.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 건데 기적 소리가 똑같이 기적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파장수를 계산할 때는 멀어져 가는 것은 빨간색 쪽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가까이 오는 건 파란색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느 은하를 별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이 선이 멀어져 가고 있죠. 뒤로. 네. 뒤로 물러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좀 접근이 안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건데요. 풍선에다가 점을 찍어 놔가지고 점을 찍어서 바람을 쭉 불면은 점과 점 사이 또 멀어지잖아요. 네. 빅뱅도 마찬가지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아니면 허블 만원경에서 수많은 피사체를 관측을 해서 스펙트럼 관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모든 물체가 우리 지구에서 멀어져 가더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멀어져 가니까 결국은 적색 편의 현상 돼 가지고 결국 뭐예요? 우주가 이렇게 팽창한다는 거죠. 이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느꼈던 것은 일시무실 일조무종이 저는 이렇게 대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나오지만은 여기서부터 무기무지만 뭔가 있었다. 그 엄청난 힘이 있어서 폭발을 했다. 이게 좀 과학적으로 지금 다 지금 증명이 되는 건데 우리 조상님들은 벌써 4, 5천 년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철학적이나 종교적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국가 시대라고 정말 도끼 들고 다니는 시대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81자라는 어마어마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과학적인 글을 남겨서 우주의 생성 원리를 이미 우리 조상님들은 엄청난 그 과학이 발달된 상태에서 전 꿰뚫었다고 봐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대폭발이 돼서 폭발되고 나서 언젠가는 에너지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또 뭐하지? 언젠가 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을 허블은 벌써 얘기를 해서 적색핀 현상, 청색핀 현상 이것을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주를 관측해서 지금 우주는 보신 대로 빅뱅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합숫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도가 다르죠. 우주의 생성 연도가. 자, 많을 경우에는 연도가 작았죠. 더 정확한 기계가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어느 정도의 앞으로 또 정확한 기구가 나오면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제수기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안을 했을 경우 130억 년이 나왔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수소에서 수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물질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물질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원소 기계를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 같지 않아요? 지금 세계의 모든 물질이. 그러면 여기서 그 원자도 또 깨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크박이라는 입자가 나왔고, 그 크박 그 입자도 또 작은 것이 있지 않겠냐? 또 쪼개면 쪼개네. 그래서 연상 또 쪼개다 보니까 이제 랩턴하고 크박보다 나오는데 최근 올해 1964년에 이 크박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다고 추측을 했었어요. 이것이 힉스라는 입자입니다. 힉스라는 입자를 있다고 했는데 올해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됐어요. 더 작은 입자. 더 작은 입자. 그럼 앞으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또 잘라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면 또 작은 입자 나오겠죠. 네. 다만 이 힉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판명이 되냐면은 이런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끔 하는 그런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고 나왔어요. 판명이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힉스 입자가 이제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여기서 나온 걸 확인했는데 이것을 신의 입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과학자 이희서 박사입니다. 이희서. 네. 여기 나와.
일단 아까 오신 분이 또 어떤 뭐 이게 의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어떤 아마 세계적으로 올해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들은 이분들인데 이 히스 입자라고 명명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히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은 입자들이 질량을 가질 수 있게끔 내기 역할을 한다. 걸 좀 보여드리고요. 이게 이제 내기할 때 우리가 전자기력, 약한력, 강한력, 만질력 해가지고 이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힘,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힘, 사과나무도 좀 그 손자나무도 가서 봤습니다. 진짜. 영국에 가서.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힘이 작용하면서 힉스가 그래서 내기 역할을 하는 질량 같은 것을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은 우주, 즉 별과 성운과 수많은 그 행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셨고, 이것이 빅뱅 이론에서 세상이 점점 멀어져 가고 우주가 팽창해 나가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관측자를 통해서 증명하고 증명해서 결국은 가장 작은 입자까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천부경도 우리 조상들은 알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많은 증거를 내놨다고 봐요. 많은 증거를. 다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서 우리 주변에 뭐 있던 거나든지 그러나 그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